늙어서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을 아시죠?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경고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입으로는 허세를 부리고 지갑은 정작 써야 할 곳에 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소비 습관이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갉아먹고 안정된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모임에서 밥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큰 소리치며 돈을 쓰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약값을 아끼려고 처방을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애들한테는 뭐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과한 선물을 안기지만 정작 본인의 냉장고는 반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뿌듯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선택입니다. 엄마, 제발 몸부터 챙기세요. 왜 우리 눈치만 보면서 사세요? 자식이 이렇게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 노년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체면을 위해 지갑을 열고 자신을 위해서는 닫아버리는 아이러니한 행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삶은 피폐해집니다. 곰팡이 핀 낡은 집에서 아픈 몸을 안고 모임에서의 허세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쪽팔린 노후의 그림자입니다. 노인의 돈은 남을 위한 과시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패는 칼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늙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무엇을 끊어내야 하고 어디에 제대로 써야 하는지 뼈아프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첫 번째 소비 습관은 세일 품목이라 무조건 사재기 하는 습관입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대형마트에서 열린 1+1 행사를 놓치지 않겠다며 새벽부터 줄을 서곤 했습니다. 라면 박스, 식용유, 세제, 심지어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빵까지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같은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세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본능처럼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창고방은 쓰지 못한 물건으로 가득 차 악취가 진동했고 정작 김 씨의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세일인데 왜 안 사? 이 기회 놓치면 바보지. 김 씨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혹시라도 가격이 더 오르면 미리 쟁여놔야 안심이 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강박은 그녀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재기한 라면은 벌레가 먹어 쓰레기로 버려졌고 세제는 10년이 지나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건강검진 한 번에, 균형 잡힌 식사 한 끼에, 집안 보수에 썼다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을 소비로 덮으려는 위험한 자기 파괴입니다. 세일이라는 단어는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가격표에 속아 쓸데없이 쟁여두는 물건들은 결국 먼지와 곰팡이만 키우고 생활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남은 건 쓰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물건과 그 뒤에 남은 씁쓸한 후회뿐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버려지는 돈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노후에는 정해진 연금과 저축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 품목에 혹해 쓸데없는 소비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소비 습관이 반복되면 나는 아껴 쓴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일이라 싸게 샀다는 자기 위안이 쌓이면서 실제로는 불필요한 곳에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봅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서 샀어.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회는 세일이 아니라 그 돈을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살리는 약, 안전을 지키는 집 수리, 마음을 채우는 여행 같은 곳에 쓰여야 합니다.
세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휘둘려 결국 돈과 삶의 여유를 잃는다면 그만큼 비극적인 소비 습관도 없습니다.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건 꼭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지갑을 여는 지혜입니다. 세일은 당신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파고드는 덫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쓸데없는 사재기에 쾌감으로 순간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바로 세일 품목이라 무조건 사재기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지갑은 쓸모없는 창고가 아니라 든든한 노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두 번째 소비 습관은 휴대폰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습관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이명자 씨는 매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액은 항상 9만 원을 넘겼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나 영화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통의 전화와 문자, 가끔 날씨 확인이 전부였는데도 요금은 젊은 세대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상담원 말만 믿고 최신 오지 무제한 요금제를 계속 쓰다 보니 그녀의 지갑은 매달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져 난방비를 줄이고 약을 반으로 나눠 먹는 날까지 생겼습니다. 건강과 일상이 무너진 건 휴대폰 요금제 하나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통신사의 화려한 말장난과 무제한이라는 단어에 속아 스스로를 파괴하는 현실입니다. 상담원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요금제예요 라며 비싼 상품을 권합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전화와 문자 위주의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는 매달 피처럼 소중한 돈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 1만 원대 요금제로도 통화와 문자, 기본 데이터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사용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싼 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오해 때문에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는 무지와 두려움이 부른 자해적 선택일 뿐입니다. 싸게 쓰는 게 창피해서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피한 건 싼 요금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피 같은 돈을 매달 통신사에 헌납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매달 10만 원 가까운 요금이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구멍으로 다가옵니다. 그 돈이면 건강검진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소비 습관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노후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입니다. 전기세를 줄이고 식비를 줄여도 통신사는 매달 빠짐없이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순간 그 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품질을 누리면서도 절반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은 노후를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그것은 휴대폰 요금제를 비싸게 쓰는 습관입니다. 알뜰폰으로 바꾼다는 단순한 결정 하나가 남은 인생의 지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신사의 달콤한 말장난에 속아 노후를 내던지지 말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지갑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노후는 든든한 안전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세 번째 소비 습관은 과도한 종교 헌금으로 노후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정자 씨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생활처럼 해왔습니다. 문제는 노후에 접어들면서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매달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 바쳤고
특별 기도회다, 선교 헌금이다 하는 이름으로 수십만 원을 더 쏟아냈습니다. 정작 박 씨의 집은 곰팡이가 핀 낡은 벽지와 부서진 싱크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약값이 모자라 처방을 미루다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통장은 바닥났고 생활비는 카드빚으로 메꿔야 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들인 돈은 다 하늘에 쌓이는 거야. 그녀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그 돈은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헌금 요구는 불안한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가장 잔혹한 소비 함정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결국 지갑은 무자비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신앙의 평안이 아니라 빈 통장과 무너진 노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 습관이 반복되며 중독처럼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큰 헌금을 내고 나면 이제는 내가 더 축복받을 거야 라는 착각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어둠 속에서 지내는 순간에도 교회 봉투에는 꼬박꼬박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머지는 채워진다는 말에 세뇌된 채 정작 본인의 건강과 안전은 무너져 갑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빈곤과 질병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헌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헌금으로 흘려보내고 나면 병원비도 집 수리비도 일상생활 비조차 남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노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파고드는 설교와 분위기는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더 바치면 더 축복받는다는 말은 달콤한 독약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 제발 헌금 좀 줄이세요. 이렇게 부탁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래. 이게 내 마음의 평안이야. 하지만 그 평안 뒤에 남는 건 빚더미와 후회뿐입니다. 자식에게까지 생활비를 구걸하며 과거 헌금 봉투에 넣었던 돈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노인의 모습은 가장 잔혹한 노후의 그림자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바로 과도한 종교 헌금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지 지갑을 텅 비우는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은 지갑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섞인 돈이 종교 지도자의 호화로운 생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노후의 돈은 종교적 체면이나 두려움에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삶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과도한 헌금을 끊는 순간 남은 인생은 비로소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키되 지갑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신앙의 이름으로 무너진 비극의 무대가 될 뿐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네 번째 소비 습관은 명절마다 체면 때문에 과도하게 선물을 사는 습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최정자 씨는 명절만 되면 마음이 들뜨는 대신 통장 잔고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식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괜히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 고급 과일, 상자, 각종 건강식품을 매번 사들고 갔습니다. 문제는 연금 생활자라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한정돼 있었음에도 체면 하나 지키겠다고 무리한 지출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명절이 끝나면 늘 빚만 남았고 이후 한 달은 라면과 김치로 연명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우리 진짜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수차례 말했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체면이 있지 빈손으로 가긴 뭐하잖니? 이 말 속에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엄마가 이제 돈이 없구나, 나이 들어 인심마저 줄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까 겁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자식들은 정작 선물을 고마워하기보다 부담스러워했고 본인은 텅 빈 지갑을 붙잡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이 소비 습관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해와도 같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면 지출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파괴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심은 노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과일 상자와 고기 세트를 들고 가지만 속으로는 건강검진도 미루고 약값도 아껴야 하는 비극적 모순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는 써야 부모답지. 선물이라도 해야 자식들이 안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깊게 박혀있는 노인일수록 명절마다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선물 크기로 부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준비한 선물이 불편한 비처럼 남아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체면을 위해 흩뿌리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지갑을 여는 순간 남는 건 허탈함과 후회뿐입니다. 통장은 텅 비고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 남은 인생은 고통과 불안으로 뒤덮입니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절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지 체면 싸움의 전장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선물은 진심이 아니라 허영의 무게를 전달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습관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래도 부모로서 할 만큼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노후 자금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자식에게 기억되는 부모는 값비싼 선물을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체면을 위해 지갑을 여는 순간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쓸 곳에 쓰는 순간 남은 노후는 든든한 성처럼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소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5번째 소비 습관은 고가의 건강식품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1세 김은숙 씨는 텔레비전 홈쇼핑에 나오는 건강식품을 거의 빠짐없이 구입했습니다. 홍삼 농축액, 초고가 오메가3, 심지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보조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집 부엌 찬장은 마치 약국 진열대처럼 각종 캡슐과 분말로 가득했고 정작 김 씨는 고혈압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병원 진료를 미루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지키려고 택한 소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혈관이 젊어진다잖아. 이 약만 먹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더라. 김 씨가 주변에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자기기만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건강식품은 대부분 효과가 불분명했고 심지어 일부는 그녀가 복용하던 혈압약과 충돌해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녀의 지갑은 텅 비고 몸은 더 망가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불안을 교묘히 파고드는 건강장사꾼들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든 것입니다. TV와 인터넷은 이거 하나면 병원 갈 필요 없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노인의 심리를 흔듭니다. 나이 들수록 약보다는 자연식품이 낫다, 비싼 게 효과가 좋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결국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남는 건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 습관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돈을 쓰고 나면 이만큼 투자했으니 효과가 있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활비는 줄어들고 정작 꼭 필요한 병원 진료나 영양 있는 식사는 뒷전이 됩니다. 고가의 건강식품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일반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을 비싼 값에 포장해 팔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제때 챙기는 약,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진료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불안에 흔들려 비싸니까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매달리면
결국 돈도 건강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건강식품을 먹고 이렇게 말하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잠시 스치지만 그건 플라시보 효과일 뿐입니다. 불안이 잠시 가려졌을 뿐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돈이 다 빠져나간 뒤 병원비와 생활비를 고스란히 자식들이 떠안게 되는 비극 말입니다. 노후의 지갑은 거짓 약장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진짜 필요에만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시간은 건강하지 못한 몸과 텅 빈 통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허황된 약병을 버리고 진짜 삶을 지키는 소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6번째 소비 습관은 TV 홈쇼핑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3세 김순애 씨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달콤한 멘트가 흘러나오면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격은 단 하루뿐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김 씨는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냄비 세트, 고급 매트리스, 피부 재생 크림, 건강 보조제까지. 집안 구석구석에는 뜯지도 않은 박스가 쌓여갔습니다. 정작 김 씨가 매달 받는 연금은 120만 원에 불과했지만 카드값 고지서는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결국 카드 연체로 독촉장을 받았고 한 달은 전기세를 내지 못해 집 안불이 꺼지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과소비가 아닙니다. TV 홈쇼핑은 노인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사회에서 밀려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 빈 방에서 달콤한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듯 속삭입니다. 선생님, 지금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위로받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남는 건 위로가 아니라 카드빚과 쓰레기 더미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내는 쾌감을 기억합니다. 내가 뭔가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또다시 리모컨을 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 그리고 지갑에 텅 빈 잔고만 남습니다. 엄마, 이걸 왜 사셨어요? 집에 이미 2개 있잖아요. 자식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싸게 산 거야.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니? 그러나 진실은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인생을 갚아버린 것입니다. 홈쇼핑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화려한 포장과 사은품이라는 미끼에 노인이 속아 넘어가 현실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빈 지갑입니다. TV 홈쇼핑에 빠지는 순간 그 빈 지갑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 같은 박스는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먹고 자라난 괴물일 뿐입니다.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돈입니다. 그러나 홈쇼핑은 그 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노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소비 습관, 바로 TV 홈쇼핑에 빠지는 습관입니다. 외로움의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집을 쓰레기 더미로, 통장을 빚더미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리모컨 대신 지갑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